최근에 자주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단언컨대 정말 보형물 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누르거나 뾰족한 것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보형물 자체에 원래 하자가 있을 때 정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요. 보신 것처럼 보형물을 비틀었다 놔도 바로 원래 모양을 찾기도 하고요. 이 보형물이 터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사용하는 코에시브 젤 보형물들은 혹시라도 보형물이 파열돼도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서 제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보형물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형물 가슴 확대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수술 후의 촉감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슴의 크기와 상태, 그리고 피부의 상태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 가슴이 크고 피부가 유연하고 두꺼울 경우에 수술 후에도 촉감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형물의 경우에는 꼭 유행하는 보형물, 비싼 보형물을 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촉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상황이나 원하는 모양과 촉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에 맞는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의사의 순수한 경험과 실력이죠. 가슴 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보형물의 사이즈에 맞고 수술의 변화까지 예상해서 확보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이 성형외과에서는 퍼펙트 핏 드라이 포켓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시경을 써서 눈으로 직접 가슴 안쪽을 확인해 가면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정교하게 박리해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 모양이 예쁠 뿐 아니라 딱 필요한 공간만 남기 때문에 굳이 보정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리얼 원데이 가슴 성형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정교한 박리 기술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철저하게 지혈을 하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요. 우선 스무스나 텍스처 혹은 마이크로 텍스처는 표면이 거친 정도에 따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방울이나 라운드는 이 보형물의 모양에 따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촉감만 놓고 보자면 스무스 타입이 제일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스무스 보형물인데요. 움직이거나 물렁거리는 느낌, 그리고 흐르는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스무스 타입이 좋기 때문에 누웠을 때 가슴이 옆으로 퍼지는 자연스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스무스 타입 보형물은 다른 보형물들에 비해서 구형구축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은 구형구축 확률은 낮지만 촉감이 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형물이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이에요. 두 가지를 보완해서 나온 보형물 타입인데요. 스무스 타입 보형물의 촉감을 갖고 구형구축 확률은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 텍스처가 무조건 최고로 좋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보형물 타입에 대한 선택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타입과 물방울 타입은 사실 일부 사람들이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물방울 타입을 넣으면 가슴 모양이 예쁘게 잡혀서 물방울 보형물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촉감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가슴이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을 꼭 이용해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라운드 형태의 보형물로도 얼마든지 물방울 모양의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물방울 모양을 유지하려면 이 보형물의 껍데기인 쉘이 두꺼워야 하거든요. 쉘이 두꺼우면 그만큼 촉감도 딱딱해져서 젊은 분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체형상 상체가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가슴에도 살이 붙기가 힘들겠죠. 원래 자신의 가슴 모양이 잘 안 잡혀 있고 모양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물방울 보형물이 이상적인 모양을 잡아주기에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보형물에 대한 선택이나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함께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개 부위는 어느 부위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겨드랑이와 유륜절개, 가슴 밑선절개, 배꼽절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겨드랑이 절개는 보시면 겨드랑이 주름살을 따라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잘 보이지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가슴 밑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형물이 들어갈 자리하고 가장 가깝다 보니 수술도 빨리 끝나고 통증도 적고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가슴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밑선으로 수술할 경우에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절개 부위의 경우에는 보형물의 특성이나 신체적인 상태처럼 여러 조건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상담하시고 보형물과 함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라는 건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하고 촉감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이겠죠. 촉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하고 자기가 원래 가진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이 시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보형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거든요. 다만 수술하는 의사의 테크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보형물이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방이 생깁니다. 알맞은 방이 생기도록 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의사가 제 역할을 못 해주게 되면 보형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구형구축 같은 문제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가슴의 형태를 예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해주고 자신에게 딱 맞는 보형물을 찾는 것부터 수술 테크닉까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사실상 잘 알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부터 결정까지 전부 전문가가 개입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이 성형외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가슴 수술은 제가 직접 다 관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